요르단 왕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왕실의 상징이자 국민들의 사랑을 받던 공주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의료진조차 고개를 저었죠. 그런데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 왕실 주치의와 공주 일행은 전 재산을 들고 한국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첨단 의료 기술 앞에서 요르단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의료 강국이라던 그들의 자부심이 대한민국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특별한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야샤 알 후세인입니다. 요르단 왕실의 공주이자 압둘라잇의 국왕의 사촌 누이예요. 왕족 여성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 원조 프로그램과 문화 교류 행사에 참여하며 요르단의 얼굴이 되곤 하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왕실의 일원으로만 보시겠지만 오늘은 그저 한 아이의 엄마로서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 남편 아흐메드는 의사입니다. 요르단 왕실 주치의이자 왕립병원의 신경외과 수석의사죠. 남편은 영국 옥스퍼드에서 의학을 공부했고 중동 최고의 신경외과 전문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남편의 자부심은 그 명성과 함께 날로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중한 딸 아미라가 있습니다. 활발하고 총명한 14살 소녀죠. 아미라는 수영을 좋아하고 언젠가 공군 조종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요르단 같은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흔치 않은 꿈이었지만 저는 딸의 꿈을 항상 지지해왔습니다. 엄마, 나중에 아미라 대위라고 불러줘요. 그녀의 순수한 웃음은 항상 저에게 힘이 되었어요. 아미라는 학교에서도 항상 1등을 놓치지 않는 우등생이었습니다. 특히 과학과 수학에 뛰어났죠. 왕실 교육을 받으면서도 일반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수영팀에서는 주장을 맡을 정도로 리더십도 뛰어났고 국제 수영대회에서 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모든 것이 달라진 건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아미라가 왕실 수영장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아미라, 괜찮니? 제가 다가갔을 때 그녀는 이미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 같았어요. 도와주세요. 누가 의사 좀 불러줘요. 제 목소리가 수영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해요. 아미라가 물속에서 갑자기 허우적거리던 모습, 그리고 제가 달려갔을 때 창백한 얼굴과 파르르 떨리는 입술. 그 모든 순간이 느린 화면의 영화처럼 제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병원에서 곧바로 달려왔고 아미라는 즉시 왕립병원으로 옮겨졌어요. 남편은 직접 진료를 맡았고 모든 최첨단 장비를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아미라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간헐적으로 의식을 잃었으며 심한 두통을 호소했어요. 우리 아미라가 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남편에게 물었지만 그는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그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왔어요. 모든 검사를 다 해봤어요. MRI, CT, 혈액 검사. 하지만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남편의 목소리에서 좌절감이 느껴졌어요. 중동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라는 자부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말은 제게 청천벽력과도 같았어요. 요르단 왕립병원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왕실의 공주가 원인도 모르는 채 혼수 상태로 누워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일이었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의료팀 전체가 모여 비상대책회의를 했어요. 세계적인 의학 저널을 뒤지고 해외 의료진과 화상회의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아미라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어요. 숨쉬기도 힘들어하고 때로는 경련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밤마다 저는 딸의 병상 곁에서 잠들지 못했어요. 그저 아미라의 손을 잡고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특히나 저를 더욱 가슴 아프게 했던 날이 기억납니다. 이날은 아미라의 14번째 생일날이었어요. 병실에 작은 케이크를 가지고 왔는데 그날따라 아미라의 눈가에 생기가 있어 보였죠. 아미라가 희미하게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미라는 고열과 심한 경련으로 중환자실로 옮겨져야 했습니다. 하늘도 정말 무심하시지. 저는 병원 복도에서 한없이 울었어요.
제 눈앞에서 생명이 꺼져가는 딸을 보는 것은 그 고통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로서 아이를 지키지 못한다는 무력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딘가에 분명 답이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우리는 모든 방법을 시도했어요. 독일, 영국, 미국의 전문의들에게 상담을 요청했고 최신 의료 장비도 들여왔습니다. 심지어 수백만 달러를 들여 최첨단 뇌 스캐너도 구입했죠. 요르단 국왕도 직접 관심을 가지고 해외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주셨어요. 하지만 누구도 아미라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지 못했습니다. 각자 다른 의견을 내놓았고 그에 따른 치료법도 달랐어요. 우리는 혼란스러웠고 아미라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알라께 기도했어요. 제발 우리 아미라를 구해주세요. 아미라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그녀의 작은 귀에 속삭였죠. 엄마가 꼭 너를 살릴게, 약속해. 그러던 어느 날 의료팀 회의가 끝난 후였어요. 왕립병원의 가장 젊은 의사인 파리드 교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연수를 받고 최근에 요르단으로 돌아온 유망한 젊은 의사였죠. 공주님, 죄송합니다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파리드는 주위를 둘러본 후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힘겹게 입을 연 파리드의 말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최근 사우디 왕족이 치료를 위해 우리 요르단이 아닌 한국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한국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와 완치 판정까지 받고 귀국했다고 했죠. 한국이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삼성전자 제품과 현대자동차로만 인식된 나라일 뿐이었어요. 네, 공주님. 한국은 특히 희귀신경계 질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진단이 어려운 뇌질환 사례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파리드의 말에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 아시아의 작은 나라 아니었던가. 독일, 미국, 영국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이 해결한다고.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어요. 사우디 왕족도 인정하는 한국 의료라면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어떤 가능성이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파리드는 태블릿을 꺼내 몇 개의 의학 논문을 더 보여주었어요. 이 병원 의료팀의 희귀 뇌질환과 난치성 신경계 질환에 대한 연구 논문이었습니다. 아미라 공주님의 증상과 유사한 사례에서도 치료에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논문 자료를 보면서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한국에 제 희망을 걸어보기로 말이죠. 한 가닥 희망의 끈을 보았지만 더 큰 장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이었어요. 아흐메드는 요르단 의료계의 자존심이자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가 자신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위해 아시아의 작은 나라, 그것도 한국의 병원에 도움을 청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날 저녁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흐메드, 한국의 세브란스 병원에 대해 알아봤어요. 파리드 교수가 사우디 왕족도 그곳에서 치료받고 완치되었다고 해요. 예상대로 남편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국이라니. 우리 왕립병원에서 해결 못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파리드 교수가 보여준 연구 결과를 보면 남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자동차, 전자제품으로나 유명하지. 의료 분야는 분명히 우리가 앞서 있어요. 제약이나 전통의학에서는 감히 요르단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라고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르단은 여전히 남성 중심 사회였어요. 아무리 왕족이어도 여성인 제가 남편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죠. 특히나 의학적 결정에 도전하는 일은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였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남편을 향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순종적이고 차분했던 제 입에서 울분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아흐메드, 지금은 자존심 따위 내세울 때가 아니야. 우리 딸 아미라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예상치 못한 저의 반응에 남편의 눈에는 두려움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흐메드, 당신은 훌륭한 의사예요. 하지만 지금은 의사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생각해야 해요. 우리 아미라를 위해 조그만 희망이라도 붙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날 밤 아미라의 병실에서 우리는 밤을 새웠어요. 아미라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고통스럽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 아흐메드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좋아요. 한국에 가봐요. 하지만 내가 직접 모든 과정을 감독할 거예요. 한국 의료진도 예외 없이 내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아흐메드의 생각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의료진이 바보가 아니니까요. 아미라를 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는 그의 말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남편은 세브란스 병원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국왕의 특별허가로 즉시 이송 계획이 세워졌어요. 전용기와 의료팀, 그리고 필요한 모든 장비가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우리의 여정은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헛된 희망은 아닐까? 구름 위로 비추는 햇살이 마치 신의 축복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남편은 계속해서 의학 논문들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희망일지 모른다는 것을요. 비행 중에도 의료팀이 아미라의 상태를 계속 체크했어요. 산소 포화도, 심박수, 혈압, 모든 수치가 불안정했습니다.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의료팀은 계속해서 아미라의 곁을 지켰고 저는 한시도 딸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세브란스 병원 측에서 나온 의료진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아미라의 상태를 점검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서울의 날씨는 생각보다 훨씬 추웠습니다. 비행기에서 구급차로 옮기는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차가운 공기가 온 몸을 휘감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기억에 남는 것은 공항에서 병원까지의 이송 과정이었어요. 구급차 안에는 최첨단 생명 유지 장치가 갖춰져 있었고 의료진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말 없이 아미라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요. 남편도 이런 효율성에 감탄했어요.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군.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었어요. 김정호 교수라는 젊은 신경외과 의사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그는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보였어요. 아미라의 증상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우선 특수 뇌영상 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우리는 세브란스 병원의 시스템에 아직 적응하기도 전이었는데 의료진은 놀랍게도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왕실 경호팀까지 대동하고 움직이는 우리가 오히려 거추장스러워 보였죠. 빠른 입원 수속과 행정 절차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고 검사도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김 교수는 아미라의 모든 의무 기록을 이미 검토한 상태였어요. 추가로 필요한 검사 목록도 미리 준비해 두었죠. 그는 꼼꼼하고 섬세한 의사였어요. 김 교수의 체계적인 검진 계획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던 남편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죠. 요르단에서 출발할 때 조건으로 내걸었던 의료진을 직접 지휘하겠다던 그의 말은 실행되지 못했어요. 신뢰까지는 아니었지만 조용히 의료진의 안내에 따랐습니다. 우리는 특수 뇌영상실로 안내되었어요. 뇌영상실의 장비는 요르단에서 본 것보다 훨씬 진보된 장비로 보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병원에서 개발한 하이퍼 스펙트럴 뇌영상 장치입니다. 일반 MRI보다 해상도가 10배 높고 미세한 혈류 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어요. 김 교수의 설명에 남편 아흐메드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아흐메드가 진단 장비에 관심을 보이며 말했어요. 이 장치는 처음 보는 장비인데요. 네, 아직 임상 시험 단계이지만 복잡한 뇌질환 진단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김 교수의 겸손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다 병원 환경이 너무 깨끗하고 조용해서 놀랐어요. 간호사들은 모두 친절했고 심지어 청소 직원들도 환자를 위한 배려가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왕실 전용 병원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어 보였죠. 요르단 일반 병원들이 주변국의 외상 환자들로 넘쳐나는 것과 비교되었습니다. 요르단에서는 시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들이 몰려오고 여기저기서 환자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병원을 가득 메우곤 했어요. 몇 시간 후 김 교수가 결과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발견했다는 확신이 보였어요. 아미라의 뇌에 미세혈관종이 있습니다. 매우 특이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 그동안의 검사에서 포착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는 화면에 영상을 띄우며 설명했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영상은 놀라울 정도로 선명했어요. 아미라의 뇌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혈관 덩어리가 보였어요. 이것은 마치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맥박처럼 보였습니다. 색상 코딩이 된 영상에서 문제 부위는 붉은색으로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순간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말까지 더듬고 있었죠. 어떻게 이걸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지? 우리도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 이 혈관종은 일반적인 위치가 아니라 뇌관 주변에 있고 크기도 매우 작습니다. 게다가 혈관종이 특정 자세나 압력에서만 활성화되는 특이한 형태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뇌 영상 검사에서는 포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교수는 전문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어요. 남편은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의학적 전문성으로도 이런 세밀한 진단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미세한 혈관종을 어떻게 발견한 건가요? 김 교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일반 MRI는 정지된 이미지만 보여주지만 우리 병원의 장비는 실시간으로 혈류 변화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아미라의 경우 특정 각도로 머리를 기울였을 때만 혈관종이 보이는 특이한 케이스였죠.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전문가로서의 놀라움과 아버지로서의 안도감, 그리고 자신이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까지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서 말했어요.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치료만 하면 된다고요. 아미라의 상태가 안정적이지는 않지만 시간을 지체할 상황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바로 수술 들어가겠습니다. 혼수 상태를 반복하며 누워만 있던 아미라였는데 바로 수술을 진행해도 위험한 건 아닌지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위치가 까다롭지만 저희가 개발한 미세 카테터 기술과 실시간 뇌영상 유도 시스템을 사용하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간단한 수술은 아니지만 세브란스 의료팀은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술 성공률이 85%나 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희망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어요. 의사로서 그는 더 자세한 정보를 원했습니다. 수술 계획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접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혈관종 제거 후 예상되는 합병증은요? 김 교수는 흔쾌히 상세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통해 3D 모델을 보여주며 수술 과정 각각의 단계를 설명했어요. 미세혈관 카테터를 삽입하는 방법부터 혈관종을 제거하는 기술, 그리고 주변 조직의 보존 방법까지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남편은 전문가의 눈으로 김 교수의 설명을 하나하나 검토했어요. 질문할수록 남편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존경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혹시 이런 접근법을 다룬 논문이 있습니까? 저도 공부해보고 싶네요. 남편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교수는 웃으며 몇 개의 논문 링크를 보내주었어요. 병실로 돌아온 후 남편이 말했어요. 믿기 힘들 정도로 그들의 접근 방식은 정말 혁신적이네요.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방법이죠. 처음으로 남편의 목소리에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놀라운 거냐고 제가 물었어요. 남편은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요. 우리는 항상 전통적인 방법에 의존하지만 그들은 새로운 기술과 접근법을 개발했어요. 게다가 팀워크도 놀랍다고 했습니다. 김 교수가 설명할 때 다른 의료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던 모습은 왕립병원에서는 상상하기 어렵다면서요. 수술 전날 밤, 아미라가 잠시 의식을 되찾았어요. 엄마, 여기 어디예요? 아미라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들렸죠. 하지만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한국이란다. 사랑하는 우리 딸. 널 치료해줄 최고의 의사들이 있는 곳이지. 저는 그녀의 이마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어요. 아미라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본 것 같아요. 여기 의사들이 날 고쳐주는 거예요? 물론이지. 내일이면 너는 다시 건강해질 거야.
제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아미라가 다시 잠들자 남편이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아름다웠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별들이 마치 희망의 빛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술 당일, 우리는 기도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조차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어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았고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술은 6시간 넘게 진행되었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수십 번 기도했고 남편은 병원 복도를 수백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마침내 김 교수가 나타났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미라의 상태가 궁금해 한 걸음에 달려갔죠. 우리 부부의 눈은 김 교수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혈관종을 완전히 제거했고 출혈도 없었어요. 아미라는 지금 중환자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안정적이며 특이 사항이 없으면 곧 회복실로 옮길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동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로 자존심 강했던 아흐메드는 김 교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냉철하기만 했던 의사가 아니라 한 아이의 아빠로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김 교수는 당황했지만 부드럽게 남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알마스리 박사님, 우리는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동료입니다. 아미라를 구한 건 제가 아니라 두 분의 사랑과 용기 덕분이죠. 이렇게 먼 곳까지 딸을 위해 오신 것부터가 진정한 치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말이 저희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의사로서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김 교수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회복실에서 아미라를 만났을 때 그녀의 혈색은 이미 달라져 있었죠. 아직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지만 안색이 돌아오고 얼굴에 긴장이 풀려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호흡이 평화롭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아미라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사랑하는 우리 딸. 이제 괜찮아. 우리가 곁에 있을게. 남편은 다른 쪽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딸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남편이었는데 이날은 달랐어요. 아미라를 잃을 뻔했다는 공포와 그녀를 되찾았다는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아미라가 완전히 의식을 되찾았을 때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녀가 천천히 눈을 뜨자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고통과 혼란으로 흐릿하지 않았고 선명하게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머리가 아프지 않아요. 그 말에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병원에서의 이주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따뜻한 마음씨, 효율적인 시스템, 환자 중심적인 접근 방식, 모든 것이 감동적이었어요. 아미라는 매일 조금씩 더 나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는 것도 힘들어했지만 일주일 후에는 병실 주변을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2주가 지날 무렵에는 병원 정원을 산책할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남편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는 매일 의사들과 대화하며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배웠습니다. 심지어 김 교수의 특별허가로 몇 번의 수술도 참관했어요. 그들의 접근 방식은 근본적으로 달라 위계 질서보다 환자를 우선시하고 의학적 권위보다 실질적인 결과를 중요시해. 남편의 눈에는 새로운 통찰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퇴원할 때 아미라는 나중에 의사가 될래요 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꿈이 바뀌었나 봅니다. 김 교수와 의료진들은 아미라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고 우리는 고마움을 간직하며 한국을 떠났습니다. 오늘도 저는 창문 너머로 아미라가 친구들과 뛰어노는 모습을 봅니다. 그녀의 웃음소리, 그 생기 넘치는 모습,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의 기적 덕분이에요. 작지만 위대한 나라, 한국.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다시 한번 한국 의료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의료진과 의료 시스템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는 감동 더하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